보니까 오셨는데 그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가지고 네. 올해는 자꾸 변합니까? 2,000원 많이 합니다. 예. 참 다행입니다. 예. 살기 돈 내가 돼가지고. 일단 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산딸기 닷컴 대표 최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또 그 식품 명인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또 좋은 뜻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사실 뭘 하나 해드릴까 하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는 발효를 만드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인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농산물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라고 고급 식초가 굉장히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감식초도 하나씩 아시죠? 혹시 감식초 담는 게 있습니다. 하실 줄 아는 분 한번 보시면. 문을 받고 지금 다 안 담아. 그래도 저한테 배운 분은 아마 일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식초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이죠. 그 중에서 사 먹는 식초는 솔직하게 기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어령이라 해서 제가 조금 더 고급 플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집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죽을 때까지 그 식초를 가지고 계속 집에서 최고 좋은 영양가 있는 식초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뭐 열심히 넣으면 하면 그걸로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식초를 오늘 제가 해갖고 각자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집에 가서 제가 시킨 대로 하면은 우리 공장에서 똑같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시킨 대로 하면 변질 없이 평생 먹을 수 있는 아주 고급 식초. 이 세상에 어디 내놔도 전혀 상품성으로서는 빠지지 않는 그런 식초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수라면은 막 너무나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정도 이렇게 기술이 있는 사람이 전수를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또 식초 명장으로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전수란 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힘찬 박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있죠. 사실 제가 그냥 드리면 지금도 계속 제가 식초 관계를 하거든요. 그냥 해드리면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간단하지만은 식초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이런 식초는 좋고 이런 식초는 안 좋구나, 이걸 구별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먹을 적에 아무 식초는 안 사먹고 정말로 내 몸에 좋은 식초를 드신다든지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초 과연 뭔지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리고 어떤 식초가 좋은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이 먹는 소비자 입장과 그리고 또 제조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양쪽 중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 약간 짜투리 시간을 내가지고 여러분들 버릇 감으시죠? 처음 하나요. 우리 저한테 받은 우리 제자 선생님들 설마 알고 계십니까?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불안한데. 그래서 우리 탱크볼에 있어서 그래도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짜투리 조금 내갖고 그것도 여러분들 집에 가면 정말로 좋은 음식이 되는 거를 만들 방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만들면은 그냥 설탕물. 그리고 제가 시킨 거를 만들면 굉장히
몸에 유익한 식품이 됩니다. 근데 그걸 아무나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에 대한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논문을 다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갖고 제가 연구했던 그 자체를 갖고 뽑았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선생님들 앞으로 집에 가서 아주 유용하게 그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지. 애들도 건강하게 그 식품으로 하나 될 수 있을 겁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단 거 드시면 안 되죠, 그죠? 위험하죠, 그죠? 그것도 완전히 못 먹을 수도 없다니까. 근데 제가 만든 거를 정확하게 가보시면 당뇨병 환자도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가 크게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오늘 두 타임으로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보이시죠? 식초를 잘 마시는 분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감식초는 막 함부로 만들어요. 그래서 식초는 원래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쉽게 만드는 바람에 진짜 식초를 만드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중에 가면 이만한 통에 2만원 정도 정도 살 수 있는 거죠. 18리터짜리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먹어서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소독 살균용으로만 쓰시고 먹으면 몸살이시죠, 그죠? 근데 그게 몸에 좋을 수 있겠습니까? 나쁜 건 아닌데 그다지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빙초산. 네. 근데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복약식인데 그게 이제 통곡물 빼고 중금속 빼고 물로 희석해갖고 팔고 있거든요. 그거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 아까 유일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중국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게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많이 먹으면 천공입니다. 네, 그래서 천공 아시죠? 네. 네. 그 지금 한참 그 말하는 거 천공쌤 맞고 진짜 위장이 빵꾸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식초가 만들어진 개념부터 먼저 해드리고요. 요게 우리 쌤들 요거 이제 생각나죠? 동그라미. 네. 요 밑에가 뭐냐면 물. 예, 물이고 여기 과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 속에 들어있는 당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과일 먹으면 달죠? 예, 그 당을 이야기해요. 물 속에 이제 설탕을 풀면 달겠죠? 그 당이고, 요쪽이 이제 술이고요. 요쪽이 식초인데, 자, 물에서 술로 변화가 옵니다. 즉, 물 속에 들어있는 당,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이 뭐가 되냐면 술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겠습니까? 사람이요? 아닙니다. 미생물이 만들어요. 그 중에서 어떤 미생물일까요? 여러분 이스트 알죠? 네. 빵 만들 때 쓰는 술 약하는 거죠, 그죠? 효모, 예, 효모라는 미생물이 뭘 먹고 요 당을 아주 맛있게 먹고 이렇게 술을 만들어요. 배설물입니다. 대사산물이라거든요. 우리 사람도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싸죠? 대사산물로 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효모가 싸대는 걸 우리가 사람이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유익하게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술이 뭐가 되냐면요. 술이 식초가 됩니다. 누가 만들죠? 사람이 만들까요? 아니요. 이것도 역시 미생물이 만들어요. 어떤 미생물이요? 요거는 초산균. 네. 초산균이라고요. 초산균은 뭘 좋아하냐면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 요게 만들어내는 게 식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초는 또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식초는 또 물로 돌아갑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잡균. 네. 기억이 세고 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식초는 다시 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도느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만냐에 따라서 식초가 그냥 식초로 있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 물로 돌아갈 수가 있고 술도 그냥 술로 있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 부패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술을 안 내려나면 알코올 농도가 10% 이상입니다. 예, 알코올 농도가 10% 이상일 때 소주는 15%, 16%죠. 얘는 뚜껑만 닫아가면 절대로 안 돼요.
막걸리, 맥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6%밖에 안 되죠. 5%, 6%. 얘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짧아요. 그래서 얼마 못 가면 상해버립니다. 왜? 다른 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농도 10% 이상이면 강력한 살균형 가스여갖고 다른 생물들이 달라들어지면 죽어버려요. 그렇죠? 왜? 알코올 갖고 소독하잖아요. 그런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식초도 얼마 정도 있으면은 안 쓰고 있느냐면 요거를 총산도라 하거든요. 총산도 2%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식초에서 기능을 그대로 들고 있는데 만약에 총산도가 2% 이하가 되면은 잡균들이 우리 매운 거 좋아하죠? 얘들한테도 아주 맛있는 매콤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먹고 부패를 시켜. 누가요? 잡균들이 식초를 먹고 부패를 시켜. 그러면 얘는 안 변하려면 지가 산도를 얼마큼 갖고 있다면 항상 2% 이상을 딱 안고 있어야 식초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썩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게 바로 여러분들 식초를 만들 적에 품질을 균일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산도입니다. 요것만 딱 여러분 유지할 수 있으면 식초를 집에서 만들 적에 영원히 변질 없이 만들 수 있어요. 부패 않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항상 지켜주게 되면은 좋은 식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의 포인트는 자, 물이 바로 식초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이제 아시겠죠? 그죠? 식초의 밥은 뭐죠? 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감식차 물어볼게요. 요새 유인균 하는 거죠. 팔잖아요. 굉장히 비싸게 파는데. 그거 다 인터리거든요, 사실은. 자, 감식 똑같은 원리입니다. 유인균하고. 감은 어떻게 나누면 식초 됩니까? 잘 알잖아요. 감 하나 나누면. 맞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게 식초 된다. 이렇게. 아니죠. 얘가 술이 됐겠죠. 과일술에 당연히 들어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안에 있던 효모라는 야생 효모들이 술을 만들었겠죠. 만들었으니까 옆에 있던 초상균이 지 밥이 있으니까 또 초상균이 있다가 또 식초를 만들었겠죠. 동시에 작균도 아이고 요거 봐라. 요 맛있는 거 있네. 먹었겠죠. 그러니까 그 통 안에서 요 세 개가 동시에 그러니까 아까 여기 술이 딱 끝나고 나서 여기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동시에 세 개가 다 그냥 술 만들고 초상균 만들고 식초 만들고 작균이 물러 돌리고 이러한 과정을 쫙 하고 일어나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마지막에 작균이. 그러니까 보통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만든 감식초는 썩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위에 해파리 같은 거 뜨죠? 그거 막 뜨죠? 뜨죠? 그거 막 그거 식초 만드는 막 그 씨라고 막 들고 다니고 막 넣고 이러죠. 그게 식초를 부패시키는 균들의 만드는 집합체입니다. 시알로르스 막이라고요. 그게 식초를 계속 부패시켜요. 굉장히 안 좋은 애인데 그거를 모르고 그거 들고 옆에 옮겨두죠. 이거 하면 식초 된다고. 근데 식초가 만들 적에는 우리들 안에 막 군대가 있으니까 돼요. 근데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식초 안 만드는 것 때문에 부패가 아주 맛있게 계속 먹어줘요. 그래서 언제까지 식초가 싹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어쩝니까? 삶아버리죠. 삶아버리잖아요. 삶아버리면 이런 기능이 다 정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식초는요 삶으면 안 돼, 히팅하면 안 됩니다. 기능성이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대신에 또 이렇게 하면 냄새가 심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감식초들. 그래서 이 좋은 식초는요 군대가 절대 나지 그러고 향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식초를 만들 적에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서 생기는 생각. 그럼 여러분 앞으로 감식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만약에 만든다 이러면 제가 나중에 두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전수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초가 좋을까요? 식초는 어떤 그걸로 품질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똑같은 식초인데 그러면 어떤 식초는 좋고 어떤 식초는 우리 몸에 안 좋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식초를 보는 눈이 생겨요. 눈과 또 이제 여러분들이 코나 냄새로 아니면은 이제 맛으로 다 이제 분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제가 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의미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네, 또 감자같이 생겨요. 자, 식초는요, 우리가 산도살도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네, 맛을 보면 신맛을 보면 산도라고 하는데 pH하고는 틀립니다. pH하고는 완전히 틀린 개념이에요. pH는 신맛. 그리고 김치 신맛은 pH가 1이고요. 그 다음 양잿물 pH 13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물은 중성이잖아요. pH. 이렇게 의미하는 건 조금 틀립니다. 요거는 총산도라고 합니다. 총산. 식초의 크기는 총산도. 네, 식초의 크기. 총산도라고 합니다. 자, 총산도인데요. 총산도는 뭐냐면요. 자, 식초가요, 규격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고요. 요 세 가지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개는 초산. 그 다음에 한 개는 유기산. 한 개는 화합물. 요렇게 세 가지의 보통 크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양물질로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초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요거는 군인이 총알, 옛날 같은 경우는 칼 같은 맛을 냅니다. 총알, 송곳, 찌르는 맛, 아주 찌르는 맛을 내는 게 초산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군인. 군인은 언제 필요합니까? 경찰들. 언제 필요하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죠? 이기기 위해서 쓰는 무기잖아요, 그죠? 예. 저 초산이 많은 거는요, 완전히 막 그냥 사지를 찌르는 맛을. 그럼 이런 것들이 언제 만들어지고,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이야기 지금 러시아 있죠? 그 무슨 동네입니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맞아요. 네. 거기는 지금 총알 없으면 살기 힘들죠. 전쟁을 해야 되는 거, 그죠? 그 성질이 더러울까요, 좋을까요? 성질이 더럽습니다. 누구들 여기 건드리면 뭐 잘못하면 뭐 죽자 사자파요. 그러니까 요런 맛이. 그러니까 성질이 더럽고 계속 그거 가서 건드리니까, 아니 그 좋은 미국도 그죠? 폭동 나니까 그 도둑이 끌고 이러니까 어쩌습니까, 그죠? 가서 그냥 군인들이 뭐 방위군들이 가든지 경찰들이 가든지 계속 거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프랑스도 요새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요런 맛은 굉장히 날카로운 맛이. 그러니까 환경도 안 좋을 때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재료를 쓴다든지 그러지 않든지 환경이 안 좋을 때 요런 맛이 집중적으로 생깁니다. 왜? 싸워서 이겨야 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이 안 생기면 식초가 안 만들어지겠죠. 누구한테 져버립니까? 작균한테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균을 이기기 위해서 얘들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도 계속 더러워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자, 유기산은 우리 사회로 치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술입니다. 예술. 그 다음에 아주 맛있는 밥집. 네. 그 다음에 문화. 네. 학문,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예술가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관, 이런 거. 유기산이라는 거 아세요? 유기산 알죠? 구연산 같은 거. 한 60여 가지. 60여 가지 되는데요. 호박산, 구연산, 사과산, 뭐, 이런 다양한 산들의 집박체예요. 이런 건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사람으로 치면 예술가, 그러니까 옷을 부드럽겠죠? 이런 거는 언제 전쟁 때 이런 거 만들어집니까? 전쟁 때 이거 만들어지봤자 그냥 뭐 쓸데없겠죠, 그죠? 괜히 잡히가 옵니다. 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건 언제 아주 살기 좋은 환경에서, 그죠? 아주 문화가 쭉 발전하겠죠. 그러니까 맛도 그렇죠.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죠. 이건 언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재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을수록 좋은 식초죠. 이게 적을수록 뭡니까? 안 좋은 식초죠. 쉽게 말하면 이게 적은 식초가 감식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미식초, 사과식초 이런 거 막 사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초. 이것들이 작다고 그냥 그 안에 요 크기만 만드는 환경을 떠나서 요게 작으면은 좋은 식초, 나쁜 식초, 요게 많으면은 정말 우리 몸이 유익한 식초. 그 다음에 화분, 다양한 영양소들 이런 것들도 역시 좋은 재료에서 만들어져갖고 나옵니다. 식초의 크기는 요 세 개를 다 합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 합한 걸 우리가 총산도라고 합니다. 같은 산도라도 틀리죠. 그러니까 요게 많으면 같은 산도인데 요게 많으면은 이건 별로 유익하지 않은 식초. 같은 산도라도 요게 많으면 우리 먹기 부드러운 식초 있죠, 그죠? 산도는 똑같아요. 근데 감은 틀립니다. 감은 산도가 훨씬 약해요. 감은 특별하게 2.6%, 우리 식품 공정에는 4% 이상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감은 2.6%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억지로 만든 거거든요. 감식초는 이상 안 만들어진 데 가지고. 근데 잘못 만들었어요. 참고 그 식초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을 때 이걸 억지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 이해는 4% 이상이 식품 공정의 규정이고요. 유럽에는요, 전품이 되려면 6%까지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만든 무조건 6% 이상짜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식초의 산도는 우리가 가치, 크기는 총산도를 이야기하고, 총산도는 뭐냐? 유기산, 초산, 그 다음에 각종 화합물에서 나오는 산들을 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정답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기산이나 화합물이 많을수록 좋은 식초고 부드러운 식초. 그 다음에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혈관도 튼튼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피도 맑게 되고, 여기 들어있는 노폐물도 우리가 청소를 뭡니까? 지방질을 푸는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주고, 당뇨병 환자도 이거를 주기적으로 잘만 먹으면요, 혈당치 확 그냥 떨어져요. 한 3개월 이상만 먹어보세요. 혈당치가 거짓말처럼 떨어져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내는 식품이어서 세계적으로 식초만큼 연구된 제가 여러분들 드리려고, 이게 제가 키우고 있는,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게 제가 집에 키우고 있는 씨앗입니다. 식초 씨앗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요게 식초의 요거는 난 옷이나요. 요게 오늘 여러분들 드릴 식초의 종초 씨앗이고, 그 다음에 요게 식초 밥. 아까 뭐죠? 술. 요게 술. 그래서 오늘 요거하고 요렇게 식초 밥까지 주갖고 나중에 여러분들 똑같이 이제 조금씩 요 통에다가 집에 가서 키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만드냐 중요하죠, 그죠?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드리는 식초의 산도는 4.3%. 총 산도는 4.3%. 자, 요게 몇 리터냐면요, 오늘 요 제가 좀 넉넉하게 갖고 왔는데, 이게 3리터. 3리터. 자, 우리가 아까 우리가 변질 없는 산도가 몇 도였죠? 변질 없는 산도가 몇 도였죠? 2%. 그렇죠. 2%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술을
3000ml를 이었다 이러면은 속도가 얼마나 떨어집니까? 2.15 그러니까 그냥 2% 이상이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 플러스를 해버리면은 요때 산도는 2.1밖에 그냥 2.1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2.15 그죠? 자, 변질이 옵니다. 요렇게 대부분 요렇게 오면은 변질이 없는 산도치에 딱 올라갔죠. 그러면 자, 요거는 요거는 이제 씨앗입니다. 초산 씨앗이. 요거와 비교를 해보면은 변질이 없는 거는 요 뺐을 때 요거 총산도 이렇게 놓으니까 요게 수비 밥이죠. 예, 밥. 요 밥입니다. 밥이 합치더라도 나중에 여기 섞이더라도 변질이 없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다가 그럼 이거를 주죠. 키워야죠. 키우라고 드리는 겁니다. 먹으라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얘도 한참 자라고 있는 애를 갖고 온 거예요. 한참 자라고 있는 애. 얘가 다 자라면 얼마까지? 6.5%까지 올라오거든요. 6.5% 거의 7%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는 거죠. 맞잖아요.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4%에서 약 5% 사이 힘이 제일 좋은 학생입니다. 청년이죠. 절대 죽진 않아요. 그래도 또 이제 적응하는 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죠. 자, 요렇게 해서 제가 드리면은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가서 15일 동안을 집에 안방 제일 좀 학생들 손 안 닿는데 보니까 집에 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애들 손 안 닿는 데다가 잘 모셔놓으세요. 시전했어요. 그냥 1도 안 나. 1도 안 나게 제가 그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요게 만약 시트라면죠. 요게 뭡니까? 비닐이죠.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딱 놔놓으면 냄새가 이 안에서 내는 겁니다. 절대로 밖으로 안 나요. 저는 집에 이 까만 통을 10개나 이어놨습니다. 제 안방에. 근데 우리 애들이 오더라도 냄새나는 소리 안 해요. 시켜내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러고 한 번씩 가고 또 배양해하고 올려주고. 공장에 사니까 너무 위치도 멀고, 그 다음에 그거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공장을 다 가동하려고 보니까 키워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서 집에 안방에서 키우게 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얼마 동안 15일 동안을 가만히 모셔놓으세요. 가만히 모셔놓으면 어떤 역할이 되냐면요. 15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위에 하얀 막이 아주 이렇게 이쁘게 핍니다. 또 거미줄막처럼 기름기처럼 딱 꽃이 피는 그 유산막이 그 산막이라고 우리 상에 두고 잘못하면 나중에 엉터리 이용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물 같은 거 잘못 보면 상하고. 그래서 그대로 15일 정도의 온도는 한 최하 20도에서 28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28도 같으면 원래는 30도 제일 잘 됐다. 30도는 순간적으로 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열이 원체 많이 나 발열을. 그래서 30도 정도 되면요 28도 정도 되면 일주일 만에 균박이 쫙 생겨요. 빨리 생깁니다. 20도 정도 되면요 20도 집 없죠 요즘요. 만약에 20도로 산다 이러면 한 20일 있어야 균박이 생깁니다. 20도 좀 늦겠죠 그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한 23도에서 26도 정도 사신다 보고 15일이면 위에 균박이 쫙 생기는데 약간 밝은 색깔 비슷한 균박이 쫙 생겨요. 막걸리는 흰색이 생깁니다. 그걸 생기면은 산도가 4%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과정을 베풀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래 합하니까 얼마죠? 6천이죠. 한 입만 다 이렇게 드는 거 아닙니다. 다 나눠서 드는 거예요. 6천이죠. 그러니까 15일 뒤에 요 6천에다가 또 술 6천을 붓는 거예요. 6리터. 그러니까 배로 딱 부으면은 또 요 과정이 되겠죠. 숫자만 딱, 그죠? 요 과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5일 단위로 배양시켜주고 또 배양시켜주고. 저도 공장에서도 솔직히 정말 요만큼 갖고 시작해요. 요만큼 갖고. 몇 개월, 6개월, 7개월 지나면요. 감당 못할 만큼, 그 저는 회사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한 500ml 정도, 한 20ml만 한 통만 들어왔다 해도 22, 하루, 보통 10일 지나면은 40, 또 10일 지나면 80, 또 10일, 한 달이면 160, 그리고 또 한 달 지나 보면은 1톤. 감당 못할 정도로. 원래 처음에는 작겠지, 그죠? 근데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2, 3개월만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처치고 올라오는 만들어집니다. 처음과 같이는 작지만은 나중에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씨앗을 굴려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잠깐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 우리나라 식초 만드는 방법에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흔들어서 하는 방법이죠. 초록병은 막걸리 식초 가만 안 하면 된다는 거죠. 죄송하지만은 90%는 산패, 술이 썩은데 술이 썩어도 죽진 않았죠. 산패했다. 산소하고 접해가지고 술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맛이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식초인 줄 알고 먹죠. 식초는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미생물이 자각이 술을 먹고 대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죠. 그죠? 술이 신 것이 아니고 미생물이 자기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을 우리가 식초로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아까 만들어졌던 물질이 새로운 반응으로 만드는 물질이 덜어있는. 그냥 단순히 술이 신 거는 그냥 술 성분하고 산소하고 약간 접촉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다고 드시는 분 봤어요. 그 중에서 10집 중에서 한 집 정도는 자연스럽게 좋은 초산균이 붙어갖고 식초가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식초가 상해납니다. 자, 그리고 흔들어서 만드는 분들 있죠, 그죠? 흔들어서 만드는 분들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근데 빨리 만들어져요. 왜? 아까 전에 누가 자,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자, 식초는요, 표면 발효입니다. 표면 발효. 이게 무슨 말이죠? 요 면에서만. 여기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발효를 합니다. 자, 산소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표면입니다. 이게 산소 굉장히 좋아요. 이게 호기성인데요. 우리 농업하시면 호기성 배우죠, 그러죠? 호기성인데 얘는 앞에다 극자를 붙이죠. 극호기성. 산소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막걸리 같은 거 집에 나면 어디 됩니까? 하고 뭘 넣어줘요? 요즘 또 메시렉트 만들나 이어놓고 자몽 엉엉 터지죠? 네. 근데 얘는 있죠. 홀쭉하고 들어가고 뚜껑을 닫아놓고 홀쭉해져 버려요. 그냥 다른 거는 뻑뻑 치는데 얘는 쭉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안에 있는 산소를 극단적으로 자기들이 먹어버려요. 소비해버려요. 그럼 내놓는 거 없어요. 그걸 거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산소를 좋아하는 생물인데요. 자, 이렇게 좋아하는 생물이 여기 집으로 다 지나갔고요. 표면에서 다 버립니다. 근데 흔들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집이 작살이 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살던 애들이 빠져갖고 익살을 하겠죠? 흔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깨야 되니까 안 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유럽 방식으로 정치발. 정치 아닙니다. 네. 정치. 가만히 나가서 하는 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공급됩니까? 여러분 물이 무거워요? 술이 무거워요? 물이 무겁죠? 네. 술이 가볍습니다. 빨리 끓어요. 그러고요. 똑같습니다. 여기 술이 들어가 있죠. 밥이니까. 그죠? 술이 가볍죠? 술은 계속 위로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초를 만들겠죠? 식초는 무겁습니다. 네. 식초는 무겁고 술은 가볍고 그래서 식초를 만들어갖고 만드는 만큼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 밑에 있던 술이 쫑쫑쫑쫑 계단을 밟고 올라옵니다. 끝도 없이 언제까지 술이 없을 때까지 원료를 자동으로 그냥 공급시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하나. 그러고 괜히 집 안 부수더라도 아무 문제 없지, 그죠? 아주 편하게. 그러니까 요런 환경에 아까 유기산이 많이 만들어져요. 왜 살기 좋으니까. 근데 막 부숴버리면 어떻습니까? 재건을 해야 되죠. 재건하려면 어떻습니까? 이 환경이 엉망이죠. 도둑이 끓는 거고. 왜 살기 힘드니까. 그죠? 도둑이 끓는 거 하니까 또 군병력들이 와가 총을 들고 막 좌우지우해요. 그러니까 날카로울게 없는 맛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좋은 식초가 만들어지고 나쁜 식초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서 해로우냐? 해롭지는 않은데 유익하진 않아요. 그게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우리인데 돈 주고 만들었는데 유익한 걸 먹으라는 거죠. 그죠? 해롭지 않으면 됐다. 물 마시세요. 그죠? 맞죠? 예. 유익한 걸 먹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키우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왜 제가 정치발 했는지 알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선생님 저기 시중에 파는 거 뭐 감식초 말고 현미식초 그러면 뭐 이렇게 깨끗하게 발효 맞아 깨끗하게 발효시키는데 왜 상업적으로 써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하루 만에 발효시켜요. 하루 만에. 그 얘는 발효라는 게 있죠.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영양분을 만드는데 문화가 하루치 만들어집니까? 아니 저 전쟁터가 아파트 하나 딱 지어놓고 여러분들 살기 좋죠 이러면 그게 살기 좋은 거 아니죠. 맞죠? 똑같아요. 이게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맛이라는 게.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드냐? 일단 공기구멍을 내요. 신부 진탕과 신부 부전발이라고. 공기에다가요, 여기다 아주 그 잔잔한 공기 있죠? 이거를 확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 안에 전체가 있죠? 보글보글보글보글 끓여서 공기구멍이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표면 발효할 수 있는 면적이 만들어져요. 왜? 공기구멍이 참 되어 있어. 다 그냥 식초가 발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동시에 뭡니까? 빵! 하고 그냥 만들어버려요. 이런 균이 따로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특별히 차단의 균들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우리 초상권 얘기가 저런 못합니다. 상업적으로 개발한 균이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루 만에 실제로 빵 만들어버리니까 이런 거 식초, 초산은 만들지만은 우리 몸에 유익한 유기산이라든지 화합물은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걔네들도 안에 들어있는 술도 영양분 아예 없애버려요. 있어봤자 거슬치거든요. 영양분인데 영양 소비 못하는 것도 부패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싹 빼버리고 그러니까 술만 딱 넣어가지고 그러다 약간 너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약간의 추가만 넣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뺑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만한 통에 뭐 10,000원씩 20,000원씩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농자재로 씁니다. 식당에 가면은 살균제라든지 아니면 모르고 이제 여러분들 초장 만들 이런 거 주고요. 그건 몇 살이고 단무지 만들 때 그 이외에는 우리가 우리 몸에 유익하게 해서 먹는 용도로서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요게 그냥 식초의 정확한 가치를 구별해 드린 겁니다. 여기 이해가시죠 이제? 식초 많이 배우죠? 네.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분 들은 건 고급인데 입도 고급인데 자 못 사먹습니다. 있거든요. 안 그러면 뭐 우리가 자바라로 빼든지 쫙 빼갖고 깨끗한 거는 역통으로 옮겨가지고 옮긴 상태에서 한 달 정도 산소 들어가야 됩니다.
한 달 정도 가만히 내가 먹을 거는 여기다 따로 이래갖고 이렇게 놔놓고 산소 들어간 상태로 놔놓으세요. 그러면은 얘는 끝까지 발효를 시켜버려요. 술을 이어주면 계속 일하는 거죠. 일거리 주면 계속 일하잖아요. 근데 일거리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일 끝내고 마무리가 중공 끝나죠, 그죠? 예, 중공 끝나보듯이 예, 얘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딱 나눠버리면은 끝까지 안에 들어있는 술을 소비시켜가지고 최종 산도 6% 이상을 딱 만들어줘요. 그러면 먹으면은 깔끔하고 밋밋한 맛도 없고 깔끔하고 그다음에 향도 괜찮은 향이 나면서 산도가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먹으면 여러분 먹기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일부는 나 지금 못 먹는데 이러면 그건 내 몸이 산성이라서. 예. 몸이 산성인 분들은 있죠. 이런 분들은 식초를 더 드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몸을 중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식초가 내 몸이 잘 받을 수 있는 몸까지 만들어주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식초를 먹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조건이 여러분들만 식초 드셔야 돼요. 시중에 아무나 사드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드는 식초를 꾸준하게 드시면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질이, 삶의 질이 만들어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네,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서 내가 밝히는 거는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되는 요 계통에 제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수준으로 해드리는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자 그러면 식초가 언제쯤 되면은 이게 끝나는 걸 알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식초가 끝났을 때 이렇게 보면 있죠. 요 균막이 나까지에 요 균막이 가해가 이렇게 깨집니다. 가해부터 부스러져. 가해 부스러지면서 약간 균막이 두꺼워지려 하거든요. 그러면 열도 안 나고 냄새도 잘 안 나고 왜? 얘가 일할 적에는 굉장히 열을 많이 발산하거든요. 다 끝나고 나보면 열도 안 나니까 냄새도 안 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일거리가 없으니까 차곡차곡 정리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오래 나눠버리면 위에가 두꺼워지고 이때는 뚜껑만 닫아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소를 차단해버려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내가 먹고 싶은 건 따로 빼갖고 산소를 넣어놨다가 산소를 한 달 정도 차단해버리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깨끗하게 끝나버리겠죠. 그 다음부터 드시면 되고요. 뭐 급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드셔도 돼요. 빼가지고 일부 먹으면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식초고요. 지금 외국에서 벌크로 수입해서 먹는 식초가 여러분들 그냥 가져가서 바로 먹는 식초가 훨씬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크로 지금 굉장히 비싸게 수입해 오고 있거든요. 식초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식초를 갖고 와서 팔고 있어요. 제주도 좋습니다. 믿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얘는 산소를 타다 보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죠? 죽는데 어찌 뻘거를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죠. 식초의 문외한이라는 절대 그걸 갖고 오면 안 돼요. 그 나라에서는 동안이 왜? 가져가고 그 나라에서는 그대로 놔놓고 먹으면 살아있겠죠. 그죠? 계속 진행이 되겠는데 하루 만에 갖고 오면 이해가 되니까 비행기가 그 쌍들을 비행기를 타고 오면 비행기가 나올까는 문제인데 적어도 몇 개월 걸릴 건데 이미 안에는 사형선물을 갖고 오시죠. 산소 발생기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죽어. 산소 발생기 해갖고 공부를 산소 비처럼 산소통 저런 분이 산소. 있으니까 저런 분이 되게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받을까? 괜찮습니다. 예. 아주 좋은 발전입니다. 그러고요. 오늘 제가 드리면은 집에 가서 뚜껑을 이렇게 오픈한다고 이렇게 열어놓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뚜껑을 살짝 걸쳐놓으면 됩니다. 걸쳐놓으면 산소 들어가겠죠. 우리 문 닫았다가 공기 안 들어오는 거 아니죠? 살짝 걸쳐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깨가 있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어깨가 있는 애는 위에 수분이 발견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위에 수분이 차입니다. 그러면은 타고면 가로만 내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깨가 없이 평평한 거 이런 거 쓰시는 분 있죠? 이런 거 쓰시는 분은 수분이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막 아무 데서나 막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폭탄이 맞는데 그러면 여기가 부서지겠죠? 그러면 여기 누가 옵니까? 지역 방위부들이 옵니다. 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부서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맛을 만들어내겠죠. 굉장히 신맛을 많이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하려면은 예, 편편한 거 쓰시는 분은 천을 까세요. 천을 깔고 뚜껑을 덮어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에 수분이 올라가게 되거나 천으로 퍼지든지. 그러니까 마이갈찌개는 한쪽으로 쏠려서 한 군데만 떨어집니다. 나머지는 사람 살기 좋은 거죠. 우리나라도 안 그렇습니까? 산발씀 꼭 중간에 그것만 가서 방위비 써주죠. 네, 그렇게 한 세간에 그런 외국인도 오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울 영화관 옆에다가 군인들 배치시고는 안 하잖아요. 똑같은 생각,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턱이 있는 거는 그냥 해놔도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넓은 갖고 있는 거는 물기가 떨어지면 폭탄을 맞은 것처럼 터지니까 천을 깔았어요. 그 다음 초파리 같은 거 안 들어가게 막을 수 있습니다. 초파리 좋아하시는 분은 초파리는 보균을 갖고 있는 생물입니다. 식초를 부패시키는 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초파리는 최대한 없는 방향으로 쉬고요. 아까 제가 덮어놨죠? 이렇게 덮어놓게 되면 냄새가 안 나겠죠? 그러면 초파리가 안 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요거를 없애버리면 냄새를 맡아서 하수 구멍을 통해서 목욕탕에 싱크대 구멍을 통해서 초파리가 룰루랄라 하고 여러분 잠잘 때 옵니다. 쓸 때는 안 올라오는데 예, 싱크대 쪽으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욕탕 있죠? 세면대 쪽으로 타고 오고 얘는 하수구는 안 타고 가요. 그나마 얘는 그래도 좀 깔끔한 애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통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자, 여러분들 제일 표면발을 해서 얘들이 산소를 좋아하겠죠? 술은요 산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길쭉한 통에다가 끝이 담아요. 산소를 싫어합니다. 최대한 산소와 접촉면이 작게. 그런데 얘는요 넓어요. 긴 통을 하더라도 정사각까지가 가장 초산가로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에 여기에다 초산가를 시키면은 일꾼은 작은데 이런 허블나게 많이 줘서 여러분 짜증납니까? 안 합니까? 이 요차로 가꾼다 이거죠. 얘 똑같은 소리 다 합니다.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산소를 원체 좋아하기 때문에 요 사각까지가 가장 좋은 초산 가루의 그거를 현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거리도 어느 정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일꾼도 어느 정도 있죠. 요런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고요. 만약에 요 정도, 지금 제가 드리는 요 정도 줍니다. 요 정도 주는 거는 조금 일거리는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게 주면은 일거리는 요만큼 주면서 일꾼 한 수백 명 불러놨다. 똑같은 거예요. 그 능률적인 모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거는 한 요 정도 차게 드릴 거예요. 사각 부위에서. 그러면 나머지 요 반까지는 여러분들이 키우고 한 번 더 키우는 건 한 60%까지는 올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일거리 비해서 표면이 일할 터가 작으면은 식조가를 잘 못하니까 이거 꼭 염두에 두세요. 차이 많이 납니다. 어떤 지역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일거리가 많은데 일꾼 불에 먹다가 막 일꾼이 나중에 힘들어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산소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조건 온도는 20도에서 30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23도에서 26도, 7도까지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초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에 뚜껑을 덮어준다. 그 다음에 15일은 지킵시다. 그 다음에 술을 12개,
배양을 해서 산도가 2% 이상이 되게 항상 유지해요. 어떻게 알아보느냐? 초막이 쫙 생겼으면 산도는 4%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 경험으로. 여태까지 굉장히 경험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 경험으로 해서 거의 4% 이상이 노후라는 요거를 배배양, 배배양입니다. 요 배배양법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고정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게으르지 않으면은 식초를 만들어서 드시고 있고 사업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료는 값 어디서 구할까요? 제가 오늘 드렸는데 술이죠? 아니 세부 술 담을 줄 압니까? 담아서 드시면은 다행인데 잘 모르시는 분 있죠? 그러면 막걸리를 하실 적에는 아주 맑은 부위만 써야 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하게 맑아지겠죠? 네. 근데 사실은 막걸리는 잘 별로 건하시지 않습니다. 잘 변질해 와요. 그러니까 맑은 부위만 딱 끄잡아내갖고 온도는 어느 비슷한 온도에 놔놨다가 그래갖고 그 쇼크를 안 먹어요. 너무 찬 거에 쇼크 먹거든요. 그래서 막걸리는 그냥 그대로 쓰더라도 그 알코올 농도 6%니까 됩니다. 빨리 그 단백질이 많아요. 빨리 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못 만들면 와인을 시중에 가면 한 10,000원짜리 정도 사세요. 사갖고 그거 안에 소르블산이 없어야 되고요. 근데 드라이를 사면은 소르블산 안 들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아방산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 우리가 통에다가 부었다가 이렇게 돌려버리면 아방산이 없어집니다. 산소 전체에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아까 똑같은 비율로 썼는데 알코올 농도가 있어요. 몇 프로입니까? 12%죠. 아니, 그거는 10%인데 술은 12%니까 뭐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띵동 모르시십니까? 맞아요. 가수 쓰시면 안 됩니다. 못 살아요. 알코올 농도 높아서. 그러니까 몇 도로 2분의 1 맞추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물 반, 술 반, 네. 물 반, 술 반 섞어서 이렇게 비율에 쓰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6%짜리. 네. 그래갖고 타가지고 그렇게 한 번에 만들지 말고 내가 필요한 양만큼만 물반, 술반 섞어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타놓은 술은 변질이 오거든요. 금방 변질 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면 흔지. 밖에 뭣도 모르고 돌아다니면 한 일주일 갔다 보니까 술이 왜 이래 곰팡이 막 쓰고. 그러니까 식초 곰팡이가 아니고 막 도피분들이 막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쓰시면은 안 됩니다. 자, 요가 제일 중요한 거는 말 다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1%짜리거든요. 11%짜리 술. 그러면 물을 한 요게 2리터, 요게 3리터니까 물을 보자 한 1리터 정도, 2리터니까 1리터 정도 섞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